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시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미국 증시가 오늘은 효장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효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움직였거든요. 예, 뭐가 움직였냐면은 선물 지수는 움직였어요. 근데 선물도 이게 조기 폐장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강하게 움직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뭐 움직이긴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기 종료가 돼 있긴 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선물 지수만 이야기해 볼게요. 다우가 아니 저기 나스닥이 마이너스 1.08,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0.93, 미니 나스닥도 아니 저기 다우가 미니 다우가 마이너스 0.93, 너셀이 마이너스 1.54. 예, 하락했죠. 예, 여하튼간에 뭐 최근에 중동 전쟁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가 약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엔비디아는 좀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약간은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오늘 움직였거든요. 네, 유럽 증시가 하락했죠. 이탈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0.83, 그러니까 거의 뭐 1% 가까이 하락했네.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1.12, 뭐 거의 뭐 1% 가까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여튼간에 지금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뭐 글로벌 증시에는 좋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악재 요소라고 보면 되긴 하겠죠. 긴장감이 약간 고조되는 부분인데 그건 뭐 심리적인 영역이라서. 여하튼간에 그런 상태에서 뭐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가겠죠. 유가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게 되면 크루드 오일의 75.80달러. 야, 브렌트유가 야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78. 야, 씨, 뭐야, 80달러 가까이 올라온 거네. 야, 3%? 야, 씨. 야, 진짜 브렌트유가 2.66% 올랐네. 야, 이거 뭐냐?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튀어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중동 전쟁 이슈가 가장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면 되긴 하겠죠. 네, 그런 가운데서 뭐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다가 좀 특이한 관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유일하게 한국 증시만 상승했고 미국 증시는 흔들흔들. 그렇죠. 한국 증시만 올라갔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어제 그 아시아 증시를 좀 살펴볼까요?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시아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증시만 올라갔어요. 아시아 증시 요약. 미국의 금리 동결과 FOMC 회의 결과 있었죠. 동결됐고 중동 긴장 속 혼조세 아시아가. 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수준에서 동결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이란 간 무력 충돌 장기화 가능성과 트럼프 정부의 군사 대응 검토 뉴스가 아시아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홍콩이 많이 빠졌어요. 홍콩이 마이너스 1.99% 하락했고요. 일본이 마이너스 1.02% 하락했고, 여기는 니케이 지수, 토픽스 지수는 마이너스 0.58%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지수도 마이너스 0.79, 중국의 CSI 지수도 마이너스 0.82, 그리고 호주 지수도 마이너스 0.09,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살짝. 그리고 아시아 그 CNBC 100 아시아 인덱스 지수도 마이너스 1.40% 빠졌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 증시만 네 플러스 많이 상승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0.19% 상승했다. 그렇죠. 지금 좀 특이하긴 하죠. 한국만 유일하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한국만 이렇게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느냐 증시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긴 하겠죠. 뭐 어제 여러분들 그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뭐 지역 화폐 관련된 좀 이야기 좀 해달라는 이제 멘트가 있었는데요. 뭐 지역 화폐를 떠나서 한국 경제를 보게 되면은 어제 그 소식이 있었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경정 예산안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이거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네, 2025년 6월 19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네, 그러니까 3.5조 원이니까 그러니까 30조 5천억 원이죠. 추가 경정 예산안 발표. 뭐 이제 여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소비 쿠폰, 지역 화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조 7천억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쭉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이것도 있던데. 민생 소비 쿠폰 전 국민 대상 직접 지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전 국민 전체 15만원에서 1인당 15만원에서 40만원, 그리고 2차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10만원 추가, 뭐 이렇게 해서 총 예산 13조 2천억 원. 네,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게 됐냐면요.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약간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한국 증시가 버티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이렇게 버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 증시는 다른 거 없죠.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돈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돈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돈에 대한 집행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30조 원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30조 원이 그것도 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30조 원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 자금이 한국 시장에 뾰로롱 하고 들어오겠죠. 그 한국 시장에 뾰로롱 하고 이제 유동성 자금이 딱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네, 경제는 소비는 활성화되겠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문제는 소비 둔화죠. 이 부분을 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했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는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한국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11일 전에, 그쵸? 뭐 아니라도 할까? 제가 예상한 대로 바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한국 증시 근데 이제 약간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거인 거고, 그나마 이제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특히 그게 대표적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 아니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증시가 많이 올라간 나라가 어디죠? 대한민국이었잖아요. 대한민국. 똑같이 요번에도 뭐 민주당에서 집권을 했으니까 당연히 똑똑한 사람들이 집권했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갔죠. 띨띨한 사람이 집권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이게 계속 올라가죠. 이게 수급을 볼까요? 근데 수급은 약간은 주춤하긴 하네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팍팍팍 때릴 때 외국인들 물량이 1조 원씩 막 들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은 외국인들의 물량이 매도가 나오긴 시작해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다시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약간은 좀 불안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네,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 올라간 자리가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캔들 자체가 지금 석배령 캔들 나왔거든요. 전고가를 돌파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냉정하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의 증시에 비해서 가장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글로벌 경제란 영역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무엇이 좀 우려로 부상하고 있냐고 하냐면은 오늘 그 유럽 증시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유럽 증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네, 유럽 증시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아까 뭐 보셨다시피 유럽 증시에서 다 하락했잖아요. 거의 1% 가까이. 예,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0.8% 하락했고 프랑스 카크 지수가 마이너스 1.3% 하락했잖아. 독일도 1.1%. 그래서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다시 고조되면서 방산 수요 증가와 에너지 공급망 긴장에 공존하는 양상입니다. 뭐 지금 이란 이스라엘 갈등 여파가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어제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은 기준 금리가 4.25% 동결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3월보다 네, 0.8%포인트 더 상승했다는 이제 5월 CPI 지수가 3.4%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터키의 기준금리 46%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35.4%.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유럽 시장 전반은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금리 정책의 지속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심리 위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국면이 있어요. 방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 제조 및 소비 관련 종목은 소비 둔화 및 수요 불확실성 우려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거긴 하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이죠. 네, 영국의 중앙은행과 터키의 정책 동결은 그러니까 통화 정책 동결은 정책 여력 부족과 가격 안정성 우려를 동시에 반영하며 하반기에 글로벌 디플레이션 가속보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예, 하반기에 여기 써 있죠. 하반기에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가속보다는 비용 인플레 리스크, 그러니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아시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예전에 여러분들 다 경험해 하셨죠. 네, 그래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비용 인플레 리스크가 더 두드러지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분석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네, 하반기 글로벌 디플레이션 가속보다는 비용 인플레 리스크가 두드러지는 신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왜 비용 인플레 우려가 부각되는가? 중동 긴장, 이스라엘, 이란, 유가 상승. 중동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송, 제조, 원가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유가 상승이 좀 있고 이제 이게 첨언이 돼 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관세 인상 부분이 먼저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중동 전쟁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이란 이스라엘 문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심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그 분석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하반기에 비용 인플레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또 있냐면은 그 우선은 어제 그 FOMC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있었죠. 그거 FOMC에서는 미국이죠. 미국 나라 어딨냐? 여기 있다. 따라랑 요 날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걸 보면서 이야기하죠. 네, 그 어제 그 FOMC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5% 동결 유지했습니다. 2025년 예상 금리 인하 횟수는 2회로 지금 전망되긴 하는데요. 예, 이제 하반기에 하겠죠. 근데 2026년에서 2027년 인하 횟수는 각 연도당 1회씩만 삭감할 것 같다. 인하할 것 같다. 그리고 2027년 예상 금리 수준은 3.4% 정도. 근데 지금 4.25%라고 보시면 되겠죠. 4.5, 아니 4.50%. 4.5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4%로 내린다고 하니까 2027년도. 만장일치 여부 19명 전원 찬성.
예, 동결한 거 돼서. 그리고 19명 중 7명은 금리 인하를 원하지 않았다. 2025년 3월 당시에 4명에서 증가한 수치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전망은 GDP 성장률 2025년 6월 기존의 3월에는 1.7%였는데 1.4%로 0.3%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고요. 헤드라인 PC 물가지수는 2.7%에서 3.0%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PC 지수는 2.8%에서 3.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이게 실업률이 4.5%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실업률이 4.2%거든요. 현재 4.2%인데 기존의 4.4%에서 4.5%까지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거기다가 실업률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하반기에는 거기다가 이제 유가까지 상승하니까요. 근데 파월 의장 발언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발언인데요. 한국 네, 당분간 우리는 경제의 향후 경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전까지 정책 조정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연준 의장 생각하기에는 뭔가 결정을 내릴 타이밍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 경제가 당장 안 좋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인하보다는 경제 데이터 추이를 더 관찰한 후 조정하겠다는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성급한 조치보다는 관망이 기본 스탠스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관망.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정부 재정 부담. 파월은 멍청하다. 강경한 어조로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뭐 이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경기 둔화 및 외부 변수 요인들. 최근 소비 둔화. 소매 판매가 5월 기준 마이너스 0.9% 감소했다. 소매 판매가 약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동 리스크 부각, 이란 이스라엘 긴장 고조,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 이게 좀 약간 지금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FOMC 성명서에는 언급이 없었다. 아직까지는.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은 향후 몇 달 내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방향성 2025년 하반기 중 두 차례 인하 가능성은 유지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의견은 분분하다.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 조정. 그 이유는 관세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 외부적인 요인이 중동 갈등. 지금 실제적으로 유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판단, 성장률 하향 조정됐죠. 실업률 상승하고 있죠. 소비가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경제는 점진적 둔화 국면으로 진입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입 중에 있는 거죠. 점진적 둔화 국면으로 진입 중에 있다. 안 좋은 거죠. 현재 상태가. 미국의 경제 상황이. 거기다가 이제 중동 전쟁 이슈가 터졌으니까. 거기에 또 미국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지속, 연준의 정치적 동일성 시험대. 근데 이거는 뭐 항상 그래서. 전체 스탠스를 보게 되면 기다림과 점진적 완화 사이에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다림과 점진적 완화 사이에 긴장 상태. 아직까지는 긴장 상태예요. 뭔가 결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과 지금 뭐 미국 경제라든지 글로벌 경제 좀 살펴봤죠. 네, 그래서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더 볼까요? 뭐 제가
체크하는 거 있나? 이슈 자리에서 혹시 뭐 제가 체크하는 거 있으면 이란 이스라엘 뭐 이런 갈등 부분은 이 제가 이제 다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뭐 한 얘기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유럽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어제 FOMC 금리 정책 이거 블로그에도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서 더 보셔도 되고 그리고 한국은 추경 승인한 부분 저기 의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그나마 한국 증시를 좀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엔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겠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의 그 글로벌 증시는 가장 큰 이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겠죠. 그게 가장 큰 이슈고 그 큰 이슈가 지금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영향은 어떤 영향이냐면은 먼저 관세가 기본 베이스예요. 관세가 기본 베이스인데 이것이 이제 관세가 그동안 시장에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잖아요.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지금 높고요. 거기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니까는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렇죠. 유가 상승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겠죠. 관세까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되면 물가는 상승할 거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 전략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긴 할 것 같고 한국은 그나마 추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버티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 흐름을 보게 된다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좋은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물건의 가격이 원가가 상승해가지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도 둔화되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여러모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 이스라엘의 그 중동 전쟁이 실제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면은 원래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약간 진흙 같은 느낌? 좀 흔들릴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아예 거기다가 이제 전쟁이 터져버렸으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큰 타격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이 단순하게 전쟁이 아니라 유가가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유가가 상승하니까 그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도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줄 거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 경제가 서서히 안 좋아지는 거니까 유동성 자금을 좀 약간 그래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하반기에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 금리 인하는 뭐 지금 여러분들 예측하듯이 뭐 9월 달이라든지 10월 달 뭐 그리고 올해 2번 정도 인하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현재 전망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뭐 전반적인 흐름은 아셨겠죠?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관세 협상도 좀 잘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관세도 엄청나게 올린 상태고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다 전쟁까지 터졌으니 현재 글로벌 경제는 안 좋다고 봐야지. 좋아질 일은 없다고 봐야지. 근데 그나마 좀 이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AI죠. AI 수요가 워낙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그렇게까지 빠지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하지 않고 있고 AI가 진짜 장난 아니게 지금 시장의 파급력이
큽니다. 예.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거 방송, 증시 방송 끝내고 스테이블 코인 쪽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코인베이스 쪽 이야기 해보려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테마성의 영역이라서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죠. 약간 대세긴 대세니까. 그거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 지금은 이제 6월 달이잖아요. 8월 달에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8월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모멘텀 이벤트 관점으로 영향을 주긴 하겠죠. 정세 관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 볼게요. 네, 글로벌 증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